T컵 강아지 많이 들어보셨죠? 네, T컵 강아지 다 같은 T컵 강아지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요 아이 T컵 강아지 맞나요? 성견시 2kg 정도 되나요? 1kg 정도 되나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T컵 강아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샵마다 다 다르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이 강아지 사이즈, T컵 강아지나 미니, 그 다음에 타이니 사이즈 등등 작은 강아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현장에서 국내나 해외에서는 이렇게 나뉩니다. T컵 강아지는 성견 기준 약 1.2kg, 1.3kg 미만을 T컵 강아지라 부릅니다. 타이니 사이즈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언어는 아니지만 요즘에 워낙 타이니 푸들, 타이니 비숑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 타이니도 성견시 기준을 잡는다면 2kg 미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kg 미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회에서 정해놓은 기준도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준도 아닙니다. 즉 누군가는 2kg도 T컵이라 부르고요. 누군가는 1.5kg도 타이니 사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칭이나 단어에 따라서 크게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사이즈가 작을수록 다 좋은 걸까요?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들 하십니다. 작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작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절대 아니고요. 작은 사이즈, 미니 사이즈, T컵 사이즈, 타이니 사이즈를 좋아하시는 매니아층이라든지 정말 작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작은 개체들이 나왔겠죠. 정말 작은 사이즈를 키워보신 분이나 정말 작은 사이즈를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데 너무 작은 체구의 강아지들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안고 분양받아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혈당, 약할 수밖에 없는 골격, 그리고 슬개골 문제 등등 사이즈가 작을수록 조금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작은 강아지를 키워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표준 사이즈 아이들보다 확실히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르시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분들이나 강아지를 많이 키워보신 분들한테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처음 기르시는 분들이나 집을 많이 비우시거나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아무리 작아도 한 2-3kg대로 성장하는 개체들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작은 강아지 중에서 좋은 강아지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제가 실제로 강아지들을 볼 때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입니다. 자, 강아지를 분양받으시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개월령 때 강아지들은 사이즈가 성견시 크던 성견시의 사이즈가 작던 2개월 때는 모든 강아지들이 사이즈가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견에 따라서 성장 속도에 따라서 성견시의 사이즈가 많이 이제 나뉘어지고 결정됩니다. 어릴 때 아파서 또는 잘 못 먹어서 영양 실조라서 또는 어릴 때 아파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이즈가 작은 아이들은 원래 그 아이가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유전적으로 잘 먹여도 1-2kg대 왔다 갔다 하는 개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고 구조적으로도 좀 괜찮은 작은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생명이다 보니까 성견시 사이즈에 대해서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작은 개체들을 많이 보고 이제 공부하신 브리더 분들이나 분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성견시 사이즈를 확률적으로 한 80-90% 정도 이상은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험이나 이제 후기라든지 작은 개체를 전문적으로 또는 고퀄리티를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곳이 아닌 곳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T컵 강아지라든지 작은 강아지들이 분양가가 높은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당연히 개체가 많이 없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작은 강아지들을 찾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허나 T컵 강아지들을 번식하는 브리더들도 많이 없을 뿐더러 만약에 브리딩을 한다 하더라도 분양이 가능한 2개월까지 성장 과정 속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태어나도 보통 한 마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높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즈가 작은 아이들은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 같은 푸들인데도 어떤 아이는 한 500불, 1000불 요런데 미니 사이즈, T컵 사이즈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8000불, 10,000불, 20,000불 요렇습니다.
같은 푸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즈나 색상 또 외모에 따라서 분양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사이즈가 작으면서 건강한 친구들, 이 친구들이 가장 분양가에 기여를 많이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견종들이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분양 가격이 높게 책정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작은 강아지 이꼬르 티컵 D 아닙니다. 작은데도 완전 건강하고 구조 역시 완벽한 아이들을 정상적인 티컵 강아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국내에 몇 없는 티컵 강아지 브리더였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티컵 강아지라든지 미니 강아지, 타이니 강아지들을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험으로서도 많이 겪어보고 문제되는 점들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그리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이제 소개는 해드리는데 사이즈가 작은 티컵 강아지들을 분양받으실 때는 믿을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누가 번식했는지 부모견이 누군지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어떤 업체든 들어가서 물어보면 다 사이즈가 작다, 미니 사이즈다, 티컵 강아지다 라고 하는데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이유 있는 곳을 찾아가셔서 좋은 개체들을 분양받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또는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 주시고요. 직접 브리딩도 해보고 현장에서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느껴본 티컵 강아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